1월 10일 지난 10일 날에 그 노후 아파트 재건축 촉진 뭐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이런 걸 골자로 했던 일치 부동산 대책 이게 뭐 지금 한 15일 보름 정도 흘렀는데 이 전반적으로 좀 평가하자면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좀 관심이거든요. 신도시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봐도 노후 아파트 비율이 한 20% 이상 돼서 네. 30년 이상 된 네. 아파트들이 많아서 거주 여건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요. 뭔가 맞아요. 해결점을 찾아야 네. 되는데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 꺼낸 것도 그런 이유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말씀하시는데 뭐 눈물 나오는 거 힘들다. 뭐 자기가 또 당시 또 살아봤는데 힘들더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풀어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대상이 되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그렇죠. 집이 너무 많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30년 이상 된 건 안전진단 뒤로 미루고 그냥 다 추진하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여러 가지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다 할 만한 한국의 건설사가 없어요. 네. 너무 많지. 신도시가 너무 많고. 네. 한국의 건설사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연간에서 재건축 재개발 10만 가구라 밖에 안 돼요. 연간이요? 네. 다 동원해도. 이게 건설 산업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건설 산업은요. 외국 수입이 안 돼요. 외국 건설사가 뭐 아파트 짓는 거 보셨어요? 국내에서는 아파트 안 짓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내 우리끼리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제한됐으면 다른 물건을 수입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수입이 안 돼요. 그렇죠. 수입도 못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일종의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근데 규제를 이렇게 다 풀어줬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일기 신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좋은 데가 먼저 될 테니까. 시가가 그렇죠. 높은데. 그렇죠. 같은 30년이지만 강남이 더 높죠. 그렇죠. 글로 가겠네요. 그렇죠. 거기 먼저 지고 더 미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 진짜 급한 거면 일기 신도시만 하게 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 풀어줬다고. 네. 방향성이. 그렇게 되면 뭐 너도 나도 하자는데 건설사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줄을 서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사가 그럼 공사비 또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안 맞아서 더 지연되고. 이게 피상적으로 보면 와 좋다. 그럼 나도 노후주택 살았는데 내 집 되겠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전략적으로 완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사실. 근데 또 막상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괜찮네. 솔깃해요. 그런데 현실은 안 된다니까요. 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지금. 더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제가 사실 저희 와이프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제가 딴 지역에 살다가 그 일기 신도시 지역으로 이사 와서 좀 약간 기분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똥 싸고 들어가기 전 싸고 나온 후 기분이 생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막상 그 정책이 딱 발표가 되니까 야 여기 우리 용적률이 200%인데 야 이거 500%로 늘려주면 야 우리 이제 새 아파트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지만 그런 지점이 시장을 더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현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거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자 500%를 얘기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특히 부동산에서 이 큰 도구마에서 빠져야 돼요. 뭐냐면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그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앞으로 올 시장은 그거는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팔릴 거라는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500% 용적률을 해서 그렇게 다 올리면 그걸 누가 사줍니까? 누가 사줄 거예요? 누구야?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줄 사람의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그러네요. 맞네. 그러니까 사줄 사람은 또 어떤 얘기냐면 집이 없는 사람이 사주지 않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사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수요를 얘기할 때 수요가 아니고 유효 수요여야 돼요. 그 가격을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 네. 그게 한국이 지금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완전 틀린 겁니다. 보통 무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남 집값은 안 빠져. 왜냐하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 맞아요. 그죠? 아까 제 얘기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얘기는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포르쉐는 모두 다 사고 싶어서. 그러니까 포르쉐 사장이 어느 날 임원들 다 모여서 내가 조사해 보니까 포르쉐는 모두 다 사고 싶어 한대. 맞아. 야 무조건 많이 생산해. 아니지. 그런 사장이 있으면 그렇죠. 잘리지. 그죠. 시장을 볼 때는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를 얘기해야죠. 맞아요. 근데 이 얘기는 쏙 빼놓고 그냥 공급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얘기는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세이가 한 건데 1920년도에 이미 폐기된 정책이에요. 지금 우리는 1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수요를 생각해야죠. 네? 그러네요. 네. 네. 아유 그러면은 뭐 너무 부정적이야. 이게 근데 좋은 얘기인데. 저 그냥 30년 된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저희 집이라서. 예. 오래 사시면 돼요. 그리고 네. 집을 예쁘게 꾸며 놓으시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바깥에 나가는 걸 줄이세요. 네. 그럼 절약이 되잖아. 네. 그런데 또 말이죠. 지방 미분양 주택 늘어나는 거 뭐 세제 혜택 이것도 있었고 건설사들 피해 부대에서 부실해지는 거 이런 거 방지해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그것도, 거죠. 네, 누구를 위한 건지.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지금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설사가 그렇게 놔두면 건설사 망해서 향후 공급 줄어서 서민들이 괴로운 거다. 네. 이거 근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건설사들 망하게 하면 경기가 안 좋을 그러니까요. 거다. 이거죠. 근데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건설사가 망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드셨죠. 그것도 그렇고 누군가 또 집을 지어요. 사업은 계속 하게 돼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사가 갖고 있는 땅이 너무 비싸게 사서 이 건설사가 망했어요. 그럼 땅이 싸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땅을 누군가 산다니까요. 그렇죠. 사서 또 아파트 지어. 그게 시장 그렇죠. 논리죠. 시장의 논리죠. 네. 그래서 분양가가 어떻게 됩니까? 대신 떨어져요. 네. 땅값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시장 논리. 분양가가 떨어졌으니까 다시 사람들이 유효 수요가 사려고 하겠죠. 증가해서 네. 또 분양받아요. 이게 시장의 논리고 그래서 공급이 절대 안 되지 않아요. 망해도. 그래서 2012년 14년도에 그렇게 집값 빠지고 부동산 건설사 망했을 때 어떤 건설사들이 또 그 땅을 사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회사들이 나타나요. 그게 대표적으로 호방건설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는 계속 생겨나고 아파트는 지어진다. 돈 벌려고 하니까. 대신 이제 분양가는 떨어지는데 그게 시장의 논리다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이제 4% 언더예요.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이라 10% 이상일 때나 아유 건설업 망하면 우리나라 경기 엄청 위축되고 안 좋을 거야. 이런데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고 우리나라 수출국이고 아직까지 토건 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건설사가 그래 경기가 안 좋을 거야. 절대 아니다. 수치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더 문제인 게 뭐냐면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가계부채를 늘리면 이게 경기에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가 줄 거 아니에요. 네. 가계부채가 늘어서. 그죠? 그럼 소비가 안 들면 국내 내수 경기가 위축될 텐데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데 그래서 더 나쁜 거다.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이게.